예, 정부가 다주택자, 그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일단 팩트는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들로 좀 가능하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히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그다음에 집값도 좀 안정시키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보면은 전월세 시장 상당히 안정돼 있는 거는 실제 효과를 좀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을 만약에 조인다고 그러면 과연 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런 정책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또 현재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오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영향을 보기에 앞서서 네. 그동안 정부가 이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 줬던 혜택들이 네.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뭐가 있나요? 예, 무엇보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취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는 데 따른 여러 재산세 부분에 대한 또 혜택들도 있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배제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유하고 또 처분하는 단계,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임대사업자의 그 등록 혜택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이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거고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적인 어떤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9.13 대책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이러한 혜택들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임대사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왜 유도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임차인 즉 세입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대 기간을 갖다가 이제 최소한 2년 이상 혹은 4년 이상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과 함께 임대료 부분들을 2년마다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5% 이내로 상승하는 것을 이제 딱 제한시켜 놓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로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일정한 곳에 있어서 어떤 주거의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사실 집주인으로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정부의 일정한 임대료의 어떤 상승 폭이라든지 임대 기간에 있어서의 장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 등을 기대하면서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던 거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어떤 세제 혜택이 아니냐 또는 한편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에 그것도 좀 문제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서 그 부분들의 자금들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죠. 예. 추가적인 투자로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상당수 그런 부분들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세법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는 올해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까지 지금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책이 있었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종부세, 재산세 등등 해서 모든 부분에서 보유를 하든 또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분에 대한 또 상당히 세율 자체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처할 정도로 지금 정부가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압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정책 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대했던 부분들은 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많은 매물들이 나와야 함으로써,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임대 시장에서는 어떤 임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또 거래 시장에 있어서는 많은 물건들을 세제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내놓게 된다면은 시장에 매물이 많아짐으로써 가격 부분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기대했는데요. 임대 사업자 등록 강화로 인해서 상당 부분의 매물들이 말 그대로 이제 얼어붙이게 되는 그런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다가 예. 여러 가지 지금 정부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양도세 처분하려고 하면 양도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 예. 보유를 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종부세나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처분하는 경우에서도 이번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1가구 1주택자의 요건 자체가 굉장히 강화되는 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많은 매물 등을 통해서 그 매매 활성화를 통한 어떤 가격의 안정 이런 부분들보다는 예. 오히려 시장에서 매물 경색 등을 통해서 시장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보면은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안정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양도세를 좀 내려서 네네. 퇴로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부가 그동안에 쭉 상황을 보면 양도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네네. 거래세에 비해서 양도세가 과하게 높다라는 지적이 사실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네네네. 이건 사실 진보 단체 쪽에서도 나오던 얘기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양도세를 내리면 되는데 정부가 양도세 인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거는 뭔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어떤 정부 대책 자체가 좀 발걸음이 엇갈려 버렸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보유세를 강화를 해서 예. 압박을 주면서 거래세를 낮추어지게 되면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것이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최초의 발걸음 자체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양도세 장벽을 높이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랬죠. 그러다 예.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분을 강화하는 상황에 있어도 양도세 부분은 투기 목적의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이것을 낮추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정책 후퇴라는 그런 쪽으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이런 쪽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보유세 부분을 계속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세 부분에 대한 인하의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아마 정부 전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기조선상에서 볼 때 완화를 쉽게 선택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정책의 후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는 그 방안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올랐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히 부담이 될 정도로 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고숙자들한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때 굳이 보유세가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닌데 네네. 양도세를 굳이 내려줄 필요가 없지 않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느낌에는 이 세제가 사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세제 강화 자체가 단순한 시장의 안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경제의 측면에 있어서 접근해가는 그런 시각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물건을 내놔야 됩니까? 네. 다주택자가 지금 버티느냐 아니냐의 선택은 사실 정부가 이미 유주택자, 즉 1주택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기조가 당분간 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도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또 다주택자가 처분함으로써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 부담 부과가 너무나 큰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지금 단적인 어떤 선택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판단밖에는 다른 드릴 말씀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버티라는 얘기죠? 네. 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